나는 왜 애터미 사업을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외국에서 이 본사 투어를 오시는 분들, 그리고 국내 사업자들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사장님은 왜 애터미 사업 하세요? 5천만 원 벌기 위해서요. 5천만 원 벌어서 뭐 하시게요? 좋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땅도 사고 해외 여행도 가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해외 유학시켜서 교육도 잘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죠. 그리고 연금성 소득이 나오니까 노후가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5천만 그 환상적인 돈을 벌 수 있는데 어찌하여 애터미 등록 인원의 60%가 중도에 포기할까요? 중도에 그만둘까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모티베이션, 동기가 소진되었기 때문이에요. 동기,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일하게 하는 힘입니다. 원동력이에요. 모티베이션. 배고프면 밥을 먹고자 하는 모티베이션이 생겨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렇듯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모티베이션이 없으면 일하지 않는다요. 그럼 도대체 모티베이션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내적 모티베이션이고 또 하나는 외적 모티베이션이에요. 내적 모티베이션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동기와요. 다시 말하면 그 일이 즐거워서 또는 열정에 빠지고 싶어서 또는 내 사명감, 의무감, 책임감, 인간의 이런 어떤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내적 모티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고호가 그림을 그리는 거 누가 그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음악을 작곡하고 지휘하는 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내적 모티베이션. 외적 모티베이션은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하고자 하는 동기가 일어나는 걸 외적 모티베이션. 예를 들면 그 일을 하면 돈을 얼마 줄게, 상품을 얼마 줄게, 휴가를 얼마 보내줄게. 그 일을 그렇게 하면 직급이 올라가서 권력이 생겨 폼을 잡을 수 있고 명예가 올라가. 그렇게 외부에서 어떤 사회적 보상이나 물질적 보상이 주어질 때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외적 모티베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많은 연구에 따르면 내적 모티베이션,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모티베이션은 매우 강하고 능동적이고 지속시간이 매우 깁니다. 외적 모티베이션은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걸 안 해버려. 그러니까 매우 수동적이고 순간적이고 약한 모티베이션이 외적 모티베이션입니다. 신규 사업자들에게 5천만 원을 번다, 수천만 원을 번다는 외적 보상만 제시하게 되면은 그게 환상으로 돼서 그게 실현되지 않으면 곧 그 동기의 손인 상태가 오고 말기 때문에 중도의 60%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내적 동기를 갖게 할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율성이야, 주도성이야. 그 일을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내적 모티베이션의 한 가지 조건이 된다. 우리 속담에 평양감사도 어쩐다고요? 제 싫으면 그만이야. 안 해. 누가 하라고 하면 안 해.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가 시키면 안 해. 그러니까 내적 모티베이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율성, 주도성이 주어져야 돼. 다시 말하면 파트너를 리더로 자율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도록 키우지 않으면 맨날 다오다오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적 모티베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내적 모티베이션의 두 번째 조건은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챌린징 타스크.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도전적일 때는 한다. 예를 들면 히말라야 등반 같은 거예요. 그 과제가 도전적인 과제여야 돼. 챌린징 타스크야 돼. 근데 애터미 사업 어떻습니까? 단순 반복이에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각양각색의 성격과 그 다음에 경력과 학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파트너들을 어떻게 리드할 것이냐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도전적 과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율성이라는 게 필요하다. 주도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때 내적 모티베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과제를 할 때 창의성이 나오고 여기서 내적 모티베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은 자신감이에요. 셀프 컨피던스.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때 자신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내적 인트린식 모티베이션, 즉 내적 모티베이션, 자발적 모티베이션이 되려면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아까 자율성, 자주성 문제를, 주도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하나의 예를, 실험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심리학자가 3세에서 5세 유아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 유아들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유아들을 선발을 했어. 51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걸 3개 클래스로 나누었어. A 클래스 아이들한테는 야, 너희들 그림 그리면 아주 예쁜 리본 줄게. 상품을 걸어서 너희들 그림 그리면 6분간 그림을 그리는데 예쁜 리본 줄게. B 클래스 아이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그리고 나니까 리본을 줬어. C 클래스 아이들한테는 사전에 보상을 한다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끝나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 줬어. 3명의 저명한 심리학자들이 그 아이들을 관찰한 거예요. 2주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관찰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 그린 후에 보상을 받은 아이들과 보상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아이들은 전과 똑같이 그림을 그려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근데 너희들이 그림을 그리면 예쁜 리본을 줄게. 이 A 클래스 애들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밖에 나가 놀거나 레고 놀이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그래. 다시 말하면 자발적 동기, 내적 동기를 외적 동기가 훼손해 버린 거예요. 이건 애터미 사업자 리더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신규들에게 제발 5천만 원 이자하지 마세요. 외적 동기는요, 금방 환상적인 효과를 올리지만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고 그걸 안 해버려요. 내적 동기를 유발해 줘야 돼요. 내적 동기를 유발하려면 애터미 사업이 왜 객관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돼요.